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21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너무 굴욕적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한 장에 유럽 발칵. 김명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0일 날 보도했는데요. 사진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유럽 정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백악관은 표현을 했고요. 또 앞면이 트럼프 뒤쪽에서 바라봐 가지고 이 유럽 정상들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게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미국 2인자는 요 뒤에 있는 그 국무장관이죠. 루비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 베센트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 앉아 있는데 이 여자는 대변인인가? 뭐 글쎄 그렇게 보이는데 뭐 다른 보좌관들은 다 서서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냥 백악관 집무실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인사들 좀 하고 자 그럼 회의 들어갑시다 해서 수평적인 탁자에 의해서 한 거는 맞죠. 이런 걸 가지고 자관 트럼프 틈집 내기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심보들은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미 제국의 재앙 앞에 각국 지도자가 아련하고 있다. 이걸 푸틴이나 시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테이블 회의 전 집무실 방문 인사하는 시간일 테지 굴욕적이지 않게 하려면 집무실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이나 말해야 하지 않겠냐. 뭐 서서 인사를 먼저 했는지 어떻는지, 앉아서 들어오는데 거기 앉으세요 그랬을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반도식 완충지역 왕층지대 유럽군 플러스 미기술 하이브리드. 이재 기자가 뉴스 1에서 8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18일 미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회의서 핵심 의제로 논의. 안보회랑의 유럽군 주둔, 한반도와 다른 점은 미군 주둔 여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한반도식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종전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및 EU 군대가 지키는 수백 킬로미터의 안보회랑을 우크라이나에 설치하고 미국이 일정 수준의 군사 병창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는 게 한반도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의 골자이다.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와 다른 점은 미군 주둔 여부이다. 영구적인 미군 기지는 부재하겠지만은 유럽군이 현지에 주둔하고 미국이 기술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혼합형 방식이 유력하다. 이 한반도식 평화 휴전 협정은 대한민국 일개 저 같은 소시민도 예측할 수 있었던 바이고 비무장지대 휴전선 설치 방안이었죠. 유엔군은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엔의 이름으로 어, 비상인 국가들이 다 또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나토군이라고 그쪽에 얘기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또 평화의 협상이 잘 안 될 테니까 뭐 의지의 연합 이런 이름으로 몇 개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법,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군은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거의 100% 미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유엔군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엔군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는 2028년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면 더 이상 선거는 없다고 농담한 후 젤렌스키로부터 웃음을 얻습니다. 메러디스 킬 피플지에서 8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발언은 그가 두 번째 임기 제한을 넘어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을 암시한 첫 번째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시 중 젤렌스키가 선거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점까지 언급하며 3년 반 안에 미국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농담하는 등 2월의 격렬한 대화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한도를 초과한 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2028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선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년 반 후에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의 전쟁 중이라면 더 이상 선거는 없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그런데 트럼프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맞을 것이다. 젤렌스키 임기가 끝났으니 빨리 휴전하고 하야하란 얘기 아닌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돌려 말하는 거 아닌가. 푸틴이 젤렌스키 같은 그 코미디언 출신하고 어떻게 휴전 협정을 하겠냐. 이번에는 뭐 휴전 협정이 되더라도 젤렌스키는 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포기 못하는 진짜예요. 50km 요새 벨트 때문 김동석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8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2014년부터 4개 도시와 마을 철조망에 용의 이빨 겹겹이 쌓아 너 장악하려면 몇 년간 병력 쏟아부어야 내주는 건 안보 패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에서 돈바스 지역 양도 문제가 핵심 쟁점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절대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는 50km에 걸쳐 양쪽을 가르는 요새 벨트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상징성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 벨트를 포기하도록 하는 진짜 목표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요새 벨트를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의 발판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ISW는 도네츠크주 남은 부분을 양보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드니프로 페테로우스 그 주를 공격할 더 유리한 입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시멘트 용의 이빨이라고 삼각형 해가지고 거의 뭐 엄청 크게 그 요새화 방어 성벽 같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 중국 전승절 불참 가닥 우은식 국회의장 참석할 듯.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은식도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더 밑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초청에 대해서 중국 대사인 다이빙이라고 표현하죠. 다이빙이 노태우 묘역도 참배우 국교 수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자식이 중국은 북한을 1순위로 초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 지들이 한국전쟁도 하고 참전도 했던 놈들인데 같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 동지를 초청을 했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지.
그런 거는 없고 와가지고 대사가 초청을 했다. 이재명이한테는 이번에 뭐 힘들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누가 가더라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은 자명하지 않겠냐. 과연 정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나라들은 어디 어디일까 이번에 매우 궁금합니다. 푸틴은 갈지 모르죠. 푸틴은 갈 거고 인도가 갈까요? 잠깐 두고 보죠. 박근혜 때는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왔었는데 요즘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게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오면은 중국의 얼굴이 좀 퇴색되겠죠? 한국의 TPP 가입 검토를 한일 포럼 11년 만에 공동성명. 쿠사가베 모토미 기자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8월 2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공동성명을 11년 만에 채택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보호주의와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일 포럼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 당시 총리와 김영삼 대통령이 합의해 설치했다. 이번이 33번째, 지금까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와 2003년 하네다 김포 직항편 개설 등을 이 포럼에서 제안해 왔다. 20일 발표한 성명에는 에너지, 환경, 지방재생, 재해, 인공지능 등의 분야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라고 지적. 양국이 직면한 사회경제 과제나 기술 발전에도 연결된다며 이들을 포함한 한일 포괄 협력 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 한일 협력 협정을 넘어서 포괄 협력, 동맹까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동맹까지. 또 6월에 한일의 공항에서 기간 한정으로 실시된 쌍방으로부터의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전용 레인의 설치를 항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한일 간 국민은 프리패스 정도 할 수 있는 심사 그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전용 창구를 만들자. 그것도 좋은 얘기 같아요. 두 국민의 상호 불신과 오해가 관계 악화의 근본 요인이라며 인적 교류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라고 공동성명을 냈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9월 개최 일본의 국회에 해당한다.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논의 8월 20일 날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노동신문은 평양에서 다음 달 20일 일본 국회에 상응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최고기관으로 이번에는 곡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토의된다고 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우리나라 법률에는 당연히 한국이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히 고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에도 주적이 있죠. 북한의 주적은 누구인가?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남북한 공이 주적을 중공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적이고 우리도 북한을 적으로 보는데, 그럼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은 두 양쪽이, 중공이 주적이야. 그 너하고 나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구만. 그러면 대화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가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시각을 외부로 돌려서 공동의 적을 만들면은 내부의 갈등이 좀 있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진리를 어, 알아야 될 텐데 다 자기 입장 때문에 이런 책상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성사될까? 미 유수의 북한 전문가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 가능성을 언급. 여동생 김여정도 반으로 성사에 포함. 8월 20일 뉴스 포스트 세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부장은 최근 열린 이 연구소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향후 미국에 의한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을 이란 군사 지원의 대리인으로 이용할 위험성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씨가 트럼프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 차 씨는 미군이 6월 22일 트럼프 씨의 명령으로 이란 핵시설 세 곳을 GBU-57을 포함한 벙커버스트로 공격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준 점을 감안해 미군이 북한 공격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7월 말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타결되기 직전에 한국 측 대표를 만났을 때 김정은은 잘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했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당황해 트럼프의 진위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트럼프가 한국 협상단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김정은은 잘 있디요. 뭐 우리를 저기 트럼프 아저씨를 은근히 만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우리 아주 고단수 우리 외교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어, 또 김씨의 여동생인 조선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7월 29일 미국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비핵화 협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면서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등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표현 아니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전후 가능성은 우선은 미중 트럼프 대 시의 정상회담일 것이다. 김정은과의 회담은 2순위일 수 있다.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만약 알래스카 트럼프 푸틴 회담 중 비공개된 내용 중 미국 대화에 푸틴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있다면 분명 미로의 이익에 상호 부합하는 양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러가 중국을 공동의 주적으로 합의 가능할 때 우크라이나 러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멱살 잡히고 주적으로 삼아야 할 판이다. 북미 대화에서는 쉽게 합의가 될 것이다. 그래야 동서남북 중 남을 빼고 북동서 모두에게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돼야만이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냐. 아주 드라마를 빗대어서 뭐 다큐멘터리인데 수천 년간 고통을 연구해온 한국의 문화를 통해 고통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라. 더 잘 산다는 것은 단지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강한 삶을 위한 마음가짐을 찾는 것이다. 지혜를 우리가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해필이면 이게 또 사주궁합 이런 거리를 또 찍었나 몰라요. 중미화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8월 20일 목로 드라이브 결론 부분을 좀 우연히 봤는데 이 칸은 감옥 가지 않으라고 모든 걸 다 하라고 수용하는 수준임. 한국 1년 예산의 70%를 미국 재건을 위해 투자한다. 이런 이 칸을 트럼프가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뻐한다. 확실한 마가 멤버이다. 일본의 US 스틸 인수는 일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칸은 미국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노동3법 등으로 대기업 죽이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본거지로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가 이 칸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잘 보라. 이 칸은 트럼프 마음에 들게 모든 걸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제자리 회전하고 70km 질주, 폴란드로 보낼 K2 전차 주행 시험. 김지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K2 전차 수출을 만드는 현대로템 창공장을 르뽀했답니다. 현대로템 K2PL로 2035년 세계 5위 될 것. K2 전차의 길이 10.8m, 넓이 3.6m, 높이 2.4m로 무게가 50톤이다. 독일 레오파르 등 경쟁사 전차보다 4 내지 10톤이 가볍다. 육중한 크기임에도 최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다. 이날 주행시험에서 K2 전차는 60 내지 65km 속도를 달렸다. 현대로템은 올해 K2 캐필러 GF 폴란드용 K2PL 도입 전까지 사용될 전차 96대를 보내야 한다. 지난 6월까지 49대를 납품했고 현재 남은 47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조준 검사도 이루어진다. 이 공장에서 폴란드 2차 이행 계약 물량도 생산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초 체결된 2차 계약상 K2GF 물량은 116대이다. 현대로템은 내년 30여 대, 2027년 70여 대를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육군의 K2 전차 4차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현대로템은 납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 라인을 조정한 상태다. 2차 계약에는 1차와 달리 폴란드용 전차 K2PL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로템은 K2PL 64대를 생산 납품할 예정인데 K2PL 3대만 국내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물량은 부품 형태로 수출돼 현지에서 조립한다. 근데 이제 핵심 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방산업에 또 기여를 해서 현지에서 조립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폴란드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겠죠. 회전을 하면서 적의 이동을 하면서라도 공격 목표를 그 조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